안녕하세요. 일주일입니다. 3월 둘째 주는 잘 보내셨나요? 일본에서는 3월 둘째 주, 특히 3월 11일에 아주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한번 3월 둘째 주 소식 보러 가시죠. 3월 둘째 주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11년 3월 11일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벌써 8년이 되었는데요. 현재까지 사망자 집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무서운 재난이었습니다. 올해 3월 1일자의 발표를 기준으로 하면 1만 5,897명 사망하고 2,533명이나 실종되었던 큰 재난이었는데요. 이 대지진이 일어난 지 올해 2019년을 맞아 8년차가 되어서 일본 전체에서 여러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국가 재난인 만큼 이 동일본 대지진 8주년 추도식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정부 추도식이 열려 아베 등등 포함해서 유력 정계 인사들이 애도를 올렸습니다. 야후 재팬에서는 3월 11일 당일에 311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일본의 동북지방을 복구하는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한번 키워드 검색할 때마다 10엔씩을 기부하는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동북 지역에 복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더디기만 한 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었던 동북지방의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3년에 있는 42개 시와 정, 우리로 따지면 군과 시 정도 되겠네요. 그걸 대상으로 복구 완료 시기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본 결과 23개의 구역이 2020년까지는 완료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5년 이상 걸릴 것 같다, 아니면 더 걸릴 것 같다 라고 답변한 구역이 13개에 달했고, 그 중에 11개의 구가 그 문제가 되는 후쿠시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복구하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부흥청이라는 부처가 2012년에 생겨나서 2021년 3월까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시한이 만료가 되는데 2021년까지 복구가 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여러 다른 후속 조직을 더 만들 계획이라고 하네요.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니 세월이 참 빠르다고 느낍니다. 후쿠시마를 포함해서 이렇게 잘 복구가 돼서 방사능 없는 일본, 지진 걱정 없는 일본, 이런 일본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방금 얘기 드린 일본 동일본 대지진과 연관된 사건일 수 있겠는데요. 이 원자력 정책을 둘러싸고 제1야당, 제2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이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5년 내에 모든 원자력을 중지하는 법안을 여러 당과 협의하여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국민민주당은 2030년까지 원자력을 없애자라는 이런 현실적인 노선을 채택했고, 유사시에는 재가동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넣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국민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일본의 전역 총연합회라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국민민주당이 이 원자력을 빠른 시일 내에 없애자라는 노선으로 바꾸기에는 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올 여름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 참의원 선거에 긴밀히 협력해야 할 제1야당과 제2야당, 그 두 당에게는 좀 부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모두 일본의 탈원전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찰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원자력 이슈에게는 한국 국민에게도 물론 중요한 이슈지만 일본 국민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 야당이 선거를 위해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지 기대해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3월 9일 12시 15분 즈음에 니가타현 근방의 사도 해협이라는 곳에서 은하라는 뜻을 가진 긴가호라는 고속선이 고래로 추정되는 해양생물과 충돌해 많은 부상을 입었는데요. 승객과 승무원 총 125명 중 13명이 중상을 입고 67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타고 있던 승객은 바위로 추정되는 큰 것과 부딪혔다라는 증언을 남겼고요. 배꼬리 부분, 즉 선미라는 부분에 약 15cm 가까운 균열이 생겨서 문제가 있었지만 다행히 자력으로 항해할 수 있어서 목적지인 료츠항이라는 곳에 간신히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고래의 출몰이 잦다는데요. 실제로 사도 해협에서 1995년에는 또 실제로 부딪혀서 몇 명의 부상자를 냈다고 합니다. 일단 배가 부서지지 않아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있었던 에티오피아 여객기 추락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안 좋은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한국인들도 또 여러 가지 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죠. 네, 배 사고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자민당, 즉 아베가 있는 당이죠. 아베가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위대에 관한 헌법을 명기해서 유사시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되는 그런 헌법인데요. 이 내용은 뭐 한국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지만 일본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에 봉착해서 아직 개헌이 통과되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민당이 새로운 전략을 펼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민당이 추진하고 있는 헌법 개헌안은 이 자위대에 관한 법률 하나뿐이 아닙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자위대 설치 근거 조항 명기,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 무상화, 대규모 재해를 염두에 둔 중의원 임기 연장을 메인으로 한 긴급사태 조항, 그리고 참의원 선거구 조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중에서 자위대에 대한 내용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많은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것, 국민 다수가 동의할 만한 고등교육 무상화를 대표 슬로건으로 밀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당인 입헌 민주당은 국제인권규약에서 정해진 만큼 고등교육의 점진적 무상화는 동의하지만 개헌까지 추진할 상황은 아니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슬로건으로 한다고 해서도 앞으로 나아가기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베 개헌은 한국 입장에서도 꽤 신경 쓰이는 주제이죠. 실제로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전쟁을 할 수 있느냐 또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일본의 스탠스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개헌 논의가 일본에서도 사그라든 상황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여당과 야당이 어떻게 할지 달리니까 조금 더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다운로드 규제 개정안이 지금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법안은 저작권 침해인 걸 알면서도 사적으로 다운로드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포함한 내용입니다. 원래는 영상과 음악 2가지에서만 처벌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만화, 사진, 글 등의 여타 저작물까지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자민당의 개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 위축을 초래한다는 것이 반대의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인터넷상의 저작물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를 쉽게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고 인터넷 이용이 개인의 취미나 연구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얽혀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것이 좀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만화까지 저작권을 확대하겠다는 이 법안에 대해서 오히려 만화가가 반대하고 있는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만화가들이 이렇게까지 넓은 규제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이 자민당의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만화에 대한 2차 창작물 같은 것들이 더 적어지게 되어서 만화에 대한 시장이 더 침체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로 분석되곤 합니다. 이 법안이 취지는 아주 좋지만 만화가들이 반대하는 만화 저작권 보호 법안 과연 실현될 수는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3월 둘째 주 소식은 잘 보셨나요? 앞으로 계속 영상을 찍을 텐데 3월 셋째 주 소식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자스!